4월 20일 딱 한 달 중국과 관련된 소식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댓글로 그 교수의 생사를 걱정하거나 지금쯤은 사라졌을 것이라 말을 하는 경우를 확인해 볼 수 있었고, 어떠한 분은 저에게 교수의 뒷이야기가 궁금하다고 직접적으로 알아달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까지 있었죠. 그런 이야기를 듣다 보니 생각보다 이 교수의 생사가 궁금해져서 저 역시 눈에 불을 켜고 찾게 되었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더 이상 흔적이 발견되지 않아 이젠 신비해 있다고 생각을 했지만, 얼마 전 놀랍게도 다시 한번 중국의 현 상황을 비판하는 듯한 글을 쓰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이번엔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인지 같이 한번 보시죠. 약 한 달 전쯤 중국의 위기 속 해결 방법을 한국에서 찾아야 한다는 기사를 내보는 이후 많은 사람들에게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라는 것을 특정하기 쉽지 않게 글을 썼음에도 알아볼 사람들은 다 알아본다는 사실을 알고 더 조심스럽게 행동을 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다행히도 기사를 쓴 이후 저를 찾는 움직임이 보인다는 것을 말은 통해 들을 수 있었지만 특정되지 않아 지금까지 무사히 보내고 있습니다.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을 알기에 숨죽이고 있으려 했지만 현 상황에 중국은 누군가 나서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에 다시 한번 키보드를 두드리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 지식인들의 학회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수많은 석박 교수들이 모여 있음에도 생각보다 무식하니야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어 지금 중국의 현실이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빠르게 붕괴의 길로 향해 가고 있음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한 대학교에서 경제를 강의하는 교수는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성공적인 발전을 이루고 있는 게 중국이라는 말을 하고 있고, 문화 연구를 하고 있는 박사는 잃어버린 역사 속에서 문화를 찾기보다는 외국 다양한 나라에서 중국의 역사 속 문화들과 비슷한 것이 없나 찾아보고 그런 게 있다면 그것이 원래 중국 것이었으니 찾아와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가장 충격적인 것은 정치학과와 언어학과가 가장 큰 충격을 가져다주는 이야기를 하게 되었는데, 정치학과는 현재 중국이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봤을 때 현 정치 체계는 가장 완벽한 방식을 보여주고 있고, 그 안에서 일어나는 형벌과 처벌은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더욱 강하게 국민들에게 교육을 해야 한다는 말을 하고 있었으며, 언어학과 교수는 한글과 한국어가 중국에서 파생된 것이기 때문에 당연하게 중국어 안에 한글을 포함해야 된다는 엉뚱하면서도 말이 안 나올 정도로 우스운 이야기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죠. 그것을 바라보고 있으니 그들에게 정확히 중국의 현 상황과 다시 한번 한국을 바라보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을 말해보려 이렇게 글을 씁니다. 일단 지금 중국의 많은 사람들과 교수들은 한국을 덮어놓고 가난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의 주장으로 하는 것이 바로 수박과 돼지고기를 이야기하죠. 외국의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것이 거짓말이란 것을 알지만 놀랍게도 중국에 배운 사람들이라고 불리는 교수들도 이러한 이야기를 믿는 사람들이 꽤나 되고, 강의 시간에 이러한 이야기를 할 때 세뇌를 위한 교육이 아닌 실제로 확신을 꼭 가르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에서 한국으로 유학을 다녀온 학생들이 저에게 찾아와 남기는 한국 생활과 관련된 후기는 한국에서는 알바만도 생활이 가능할 정도로 중국과 비교해서 상당히 높은 시급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며, 중국에서 취업을 할 때 공고되어 있는 월급이 한국에서 주말에만 알바를 하는 것보다 적은 금액으로 책정되어 있어 열살이 취업을 하는 게 쉽지 않다고 말을 하죠.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다들 성형수술이나 예체능 계열의 노력을 해 왕홍을 도전하는 게 맞는 것 같다는 이야기를 하는가. 누군가는 이렇게 돈을 받고 일을 하느니 그냥 고향집으로 내려가 전업자녀를 하는 게 좋겠다는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도 이런 이야기를 하는 친구들은 집에 어느 정도 여유가 있기에 할 수 있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실제로 일반적인 학생들은 이러한 불합리한 경제 상황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취업을 해 몇 년간 고생을 한 후 겨우 몇천위안 월급 상승을 기대하는 수밖에 없을 정도로 지금 중국의 경제 상황은 바닥을 보이고 있죠.
그리고 놀랍게도 중국의 역사 왜곡과 문화 찬탈은 정부에서 나서서 하기보다는 교수들이나 지식인들의 손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가장 가깝게는 한국의 영민 안중근 장군과 이순신 장군을 중국 사람으로 둔갑을 하려다 실패한 것이 있을 것이고, 길게 보자면 김치나 한복갓쌈 등 다양한 문화를 중국의 것이라우기는 움직임을 보였죠. 하지만 이러한 과정에서 정부의 움직임보다 자발적으로 문화를 연구하는 지식인들이 행하는 행위가 많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정치 쪽은 말해서 뭐합니까? 작년에 심장마비로 사라진 총리를 생각해보면 답이 없는 정도를 지나 이제 맘대로 할 수 있는 체제로 자연스러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물며 그가 그렇게 사라지게 된 이유도 중국이 걱정스러워서 사실을 알려 발전을 도모하자는 이야기였지만 누군가 눈에게 좋게 보이지 않았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한글은 어떤가요? 한글의 창제 이유 중 한 가지가 중국 한자가 어려워 제대로 뜻을 펼칠 수 없는 국민들을 위함이라는 것은 알고서 저런 이야기를 하는 것일지 궁금합니다. 중국 문자는 지금 전 세계 어떤 언어학자가 바라보아도 가장 어려운 문자로 뽑을 만큼 쉽지 않은 문자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물며 중국에서 장시간 살아오고 수많은 문자를 바라보고 있는 저도 아직 중국 문자를 다 외웠다고 말을 못할 정도로 정리가 되어 있지 않은 문자를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죠. 하지만 한글은 전 세계 언어학자들이 바라보며 상당히 과학적이고 우수한 문자임을 인정하고 연구하는 데 매진을 할 정도로 높은 문화적 가치를 갖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죠. 이제 현실을 바라봅시다. 지금 중국을 향한 외국의 시선은 어떤가요? 일단 많은 사람들이 처음으로 인식하는 것은 더럽다다는 것입니다. 동양인은 몸에서 심하게 냄새가 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외국인이 많은데, 실제로 중국 사람이 랑 생활을 했던 사람들은 아무리 더러운 것을 보았어도 중국 사람만큼 더럽게 생활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다고 말을 할 정도로 더러움의 신세계를 보여준다고 하죠. 저 역시 그러한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게 당연한 건 줄 알았으니까요. 싱크대에 볼일을 본다던가 길거리에서 아무렇지 않게 노상방뇨를 하는 것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느낌이었고, 화장실에 마귀가 있는 것을 불결하게 여기던 적이 있죠. 하지만 한국에서 생활을 하면서 그러한 것들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하나씩 다 고친 이후에 중국을 와서 저는 새로운 변화를 맞이하게 되었죠. 바로 중국 자체에 어디를 가든 특유의 코를 찌르는 냄새가 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사람이 많을수록 그러한 코를 찌르는 냄새가 갈수록 심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길거리에 쓰레기를 버리는 것에 눈치도 보지 않은 사람들이 참 미개한 사람들처럼 보였죠. 그리고 경제적 불황을 확인하는 것도 쉽게 할 수 있었는데, 작년 상해를 갔을 때 길거리에 차가 거의 없다시피 하는 모습과 출근을 하는 직장인을 쉽게 볼 수 없다는 데서 이제 중국의 경제는 답이 없는 상황을 곧 직면하다 생각을 하게 되었죠. 처음엔 전 세계가 경제적 불황을 겪고 있는 시기이니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보려 했지만, 누구 하나 답을 찾기 위해 노력을 하지 않고 그나마 정상적인 사고를 하고 있던 고위급 관리들이 당하는 모습에 저희 확신은 더욱더 굳어졌습니다. 사실이 정도되었을 때 포기했어야 했는데, 저는 저희 모국이 아는 생각에 중국을 향한 마지막 희망을 갖고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 글이 그러한 희망의 마지막도 화선쯤이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지금 한국의 모습은 저번 글에서 말했다시피 현재의 중국보다 훨씬 더 극적인 상황에서 기적을 만들어내어 전 세계에서 인정받는 선진국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과정 속에서 한국이 어떠한 정신을 갖고서 그런 적을 만들어냈는지 한번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은 위기 상황 속에서 국민들이 나서서 이를 해결해 나가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었습니다. 그들 정치가 어떻든 고위급 간부가 어떠한 행위를 하든 막을 수 없이 철저히 맞는 길만을 향해 달려간 것이죠. 그러한 과정에서 많은 위기와 피해가 찾아왔지만 굴하지 않고 몇 번의 쓰러짐에 결국은 다시 일어나 계속해서 달려온 것이죠. 하지만 지금 중국 어떤가요? 무너져가는 정치체계에 맞춰서 사람들이 갓무너지고 있고 지옥을 연상시키는 일은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성들은 결혼을 이용해 한몫 챙기려는 술수가 가득하고 남성들은 정상적인 일로서 돈을 벌려는 것이 아닌 사기나 약물 거래나 불법적인 일로 돈을 벌기 위해 나서고 있죠. 그나마 다행인 점은 착한 사람이라도 남아 있어서 이러한 것을 하는 것이 아닌 그저 탕핑 쪽으로 나아 허송 세월을 보내는 젊은이들이 많다는 게 희망적인 부분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나요? 그저 전 세계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기술로 자화자찬 속 자기 위로만 쉬지 않고 하며 한국이 우리의 기술과 문화를 훔쳐간다는 허무맹랑한 말만을 남기며 우리가 이렇게 문제가 생기는 이유를 한국에 떠넘기는 자세를 취하고 있죠. 한국은 이러한 과정이었다면 절 남의 탓으로 하는 것이 아닌 사실 확인을 한 우한국 자체에서 먼저 고쳐야 할 부분을 찾아 고친 이후에 더 이상 답이 나오지 않는다면 외부에서 생기는 문제에 집중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지금 이러한 사실을 눈치챈 많은 중국 사람들은 중국을 떠나 외국으로 이민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가까운 나라부터 아주 먼 나라까지 다양한 방면으로 이주를 준비 중에 있지만 그들도 역시 외국에서 창피한 모습을 많이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중국의 창피, 한 모습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어딘가를 가서 절대 중국 사람인 척을 하지 않죠. 그러다 보니 기한 현상도 하나 생기게 되었는데 중국 사람들이 이민을 준비하면서 한국어를 배우는 현상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이나 인도 혹은 싱가포르까지 다양한 곳에 한국의 문화가 깊게 스며들어 있고 한국 사람이라는 이유로 갖게 되는 이득이 있어 이민을 준비하면서 외국을 가서 한국 사람인 척하기 위해 한국어를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국 사람인 척을 하고 싶은 것이라면 가서 행태라고 좀 조심히 해야 하는데 중국에서 생활하던 모습 그대로 한국인이라고 하니 많은 외국인들이 우리를 더 깊이 하는 상황을 만들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고 다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한국으로 떠납니다. 거기서 영상을 찍기 시작하죠. 처음엔 한국의 좋은 면들을 찍어 외국 사람들에게 공유를 함으로써 다양한 효과를 보면서 유명세를 갖게 되고 시간이 지나 다시 중국으로 돌아와 한국에서 있었던 일들 중 굳이 안 좋은 일을 찾아 중국에서 한국 욕을 하는 콘텐츠를 제작해 중국에서도 인기를 얻게 되는 방법을 사용하죠. 물론 이러한 것들이 어떠한 면에선 당연한 것일 수도 있죠. 하지만 자본주의를 거부하는 중화 사상 안에서 그들의 행동은 절대 정당화될 수 없음을 알 수 있지만 그들은 그러한 것을 무시하는 행태를 보이죠. 한국의 문화들을 중국 것이라고 우기는 사람들도 아마 중간에 한 번쯤 정신을 차리게 되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아무래도 거짓을 진실처럼 우기기 위해서는 공부를 해야 하고 그런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 한국 과거의 정신들을 알 수 있는데 그 안에 갖고 있는 모든 정신이 중국 사람으로서는 실행은커녕 상상조차 못할 정도로 대단히 어려운 일임을 알 수 있으니까요. 저 역시 한국을 가서 한국 역사와 문화들을 공부하면서 그 안에 담겨 있는 것들이 전설이나 신화 속의 가치로만 생각했던 것들이 실제로 한국 사람들은 그에 맞춰 살아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러한 특징은 절대 한국 사람들이 중국의 어떠한 것도 따라하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한국의 역사를 들여다보면 중국과 일본에게 쉬지 않고 괴롭힘을 받는 입장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역사를 알면 적어도 우리가 지금 하는 행위들의 방향이 한국을 향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며 우리가 지금이라도 기사회생을 하기 위한 방법은 한국의 지난 70년을 그대로 따라서 발전을 해가고 무슨 일이 생겼을 때 한국이라면 어떻게 이 일을 처리했을 긴밀히 생각을 하며 지내야 할 것입니다. 아마 이 기사가 나가면 또 저희 안위를 걱정해 주시는 분들이 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 기사가 나기 전에 이미 중국을 떠나 해외로 떠나 있는 상태일 것입니다. 이제 중국을 돌아올 일도 없고 마음도 남아있지 않으니 그저 멀리 서바라만 보겠습니다. 한국을 가고 싶지만 이렇게 창피한 상황에서 한국을 가는 것 역시 민폐라 생각해 조금 더 먼 나라를 향하게 만드는 중국이 저는 밉습니다. 이러한 글이었습니다. 다행히 생사 여부는 확인이 되었는데 본인의 국적을 버리게 되는 상황이 만들어졌네요. 하지만 역시 중국 사람들은 바뀔 생각은 없는 것 같습니다.
반응이 아주 공격적이. 그요. 한번 같이 보시죠. 한국이 좋으면 한국을 가지 왜 다른 나라를 간다는 거야. 우리가 무슨 창피한 일을 했다고. 너 같은 사람은 중국에 없는 게 더 좋아. 그러니 잘 갔다 다시 오지 마라. 우리의 문화를 지키기 위해 싸우고 있는 학자들을 보고 이상한 사람 취급하는 너는 지식인이라는 이름이 아까운 사람이다. 그러니 다시는 돌아오지 마. 한 번도 세뇌를 당했다고 생각한 적 없고 외국을 나가서 한국 사람인 척도 해본 적이 없는데 인터넷에는 왜 이런 글이 계속 올라오는 거야. 그저 중국을 와해시키기 위함이 아닐까 싶어. 그러니 다시는 안 와도 괜찮을 거가 떠나줘서 고맙다 이런 반응이었습니다. 참 뭐 이상한 반응이라 할 말도 없는데 본인들이 잘못하고 있는 점을 하나도 인정하지 않으려는 모습이 참 꼴불견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며 이 이야기가 널리 퍼져 많은 사람이 볼 수 있게 공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항상 더 재밌는 사연과 소식을 찾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한국 이슈였습니다.